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군위 소보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호소문을 20일 발표했습니다. 월곡 역사공원에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우리 동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동네 장터가 열렸습니다. 대구 염색산단이 20일자로 재생사업 지구계획 승인 고시돼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삼성 E&G, 한국환경공단,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협의회와 4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0 올해의 청년 작가전을 전시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2회 과학기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23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군위 소보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호소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이 나왔으나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은 기준을 충족하며 기한이 연장됐고 군위군의 유치 신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4년간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10여일이 남겨둔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군민들에게 대성적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군위 군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군위 의성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통합신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제안해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이며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군위, 의성 4개 지자체는 두 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올해 1월에 주민투표를 거쳐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선정된 상황이며 군위군의 유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과 18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월곡 역사공원 내에서 우리 동네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동네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서구 사회적 경제기업 1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에코백, 여름용 마스크, 반려동물 수제 간식, 천연비누, 커피, 과일, 지문 적성 검사 등의 제품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구인 구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도 함께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구 염색산단이 20일자로 재생사업 지구계획 승인 고시돼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28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 확충과 수요 맞춤형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고 활력을 찾게 됩니다. 대구 염색산단은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 시에서는 그동안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재생사업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3개소 설치와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개통 등으로 교통량 증가 대비 교통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공공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더불어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는 등 2021년 12월까지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삼성 ENG, 한국환경공단,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와 4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물산업 클러스터의 물산업 선도 기업과 중소물기업의 해외 진출, 동반 성장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최성한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최인종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환경공단과 삼성엔지니어링 입주기업과의 인적, 기술적, 행정적 협업을 통한 물산업 동반성장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물시장에 대한 판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물기술과 제품을 관내 상하수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외 플랜트 사업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대구시 관내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방안 등의 기술적 자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0 올해의 청년작가전을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만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신진 작가를 발굴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정립할 수 있게 성장의 밑거름이 돼주고자 기획됐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 23회째 진행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올해 42명의 작가가 응모를 한 가운데 5인의 작가가 선정돼 이번에 전시를 엽니다. 2018년부터 주마등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권효종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2020 주마등 설치 작업을 보여줍니다. 주마등 작업은 수집과 이해, 기록과 제작, 상상과 설계의 3가지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삶의 모습들은 두 겹으로 회전하는 반투명 스크린 위에 중첩된 드로잉으로 그려집니다. 그 안에 빛을 비추어 밖으로 비치게 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작업은 마치 거대한 주마등을 연상하게 하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삶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김승현 작가는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창작에 대한 고민을 컴포지션 시리즈로 풀어냅니다. 이 시리즈는 밑그림을 그림과 조작을 제작하도록 만든 악보라 상상하고 악보를 읽고 연주하듯 붓으로 칠하고 손과 도구로 만들어 붙이기를 반복하며 제작됩니다. 박인성 작가는 삶이여 있는 그대로 영원하라 라는 주제로 회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삶을 다양성이 종합된 추상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상태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던 작가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승희 작가는 대구라는 특정 도시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설치 작업으로 표현합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김소희 작가는 그간 도시의 밀집 생활과 통제에 의한 사람의 사물화를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변화하는 일상을 주제로 이전의 도시의 일상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간 크게 변화한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 대하여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판화로 표현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에 대한 관심도 양성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의 과학기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주변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 사진 공모전은 자연의 관찰, 과학기술의 활용, 과학기술의 중요성 총 3가지 분야의 사진 작품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사진 공모전은 10월 16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한 팀당 5점 이내의 사진 작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체 분야의 대상 한 점,
각 분야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입선 5점, 총 25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선정된 사진작품의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상인동 주민들의 지역문화기행 소식입니다. 상화로 도시재생 문화기행 주민협의체가 지난 6, 7월 진천동 유천교에서 달빛골 방향 상화로 지하 구간을 3시간 동안 걸으며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주민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협의체는 2018년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 4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상화로 이루한 띠녹지 공간 환경 개선 사업과 보안등 교체 및 노후 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달서구 월곡 내거리에서 유천 내거리 3.9km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 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협회의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을 통한 행복 질주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는 17일 회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무장애 관광특별시 달성을 위한 행복질주 행사를 가졌습니다.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은 자연 명소와 관광지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비슬산까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 장애인들의 관광 욕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윤 달성군 지회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상에 오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비슬산 천혜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상원고 럭비부가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전남 진도군 전두구장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0년 전국 축의 럭비 리그전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1923년 개교와 함께 창단돼 우수한 성과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명성을 높여왔으나 한동안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국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3위, 문체부 장관기 준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며 다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단일 전국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이번 리그전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 치러질 전국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드론을 활용하여 입체적 환경 감시망을 구축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맛집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행정맛집은 올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광범위한 성서산업단지 및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평면적인 감시로는 단속과 민원 해결의 한계가 있어 지난 5월부터 고해상도 카메라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된 드론 2대를 운영하여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장의 굴뚝, 대형 공사장 및 습지 등에 대한 순찰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가 지난 17일 회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무장애 관광 특별시 달성을 위한 행복질주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을 실시했습니다.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은 그동안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자연명소와 관광지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비슬산까지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해 장애인들의 관광 욕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무장애 관광을 위한 비슬산 창고 케이블카 건립 촉구가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인 만큼 라이딩 코스는 육아업 사무소에서 출발해 비슬산 케이블카 건립 예정지를 도착지로 했으며 이동이 어려운 비슬산 정상은 달성군의 옆조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달성군 지회장은 비슬산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휠체어 때문에 나를 비롯해 몸이 불편한 많은 장애인들은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정상에 올라와 보니 감회가 새롭고 케이블카가 반드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달성군수는 비슬산 창고 케이블카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며 케이블카 사업이 27만 국민의 염원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계명대학교는 2만여 명의 재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무사히 치르고 계절학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계명대학교는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말고사를 4주간으로 늘려 대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대책을 세워 철저한 방역 속에 대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말고사 기간을 예전 일주일에서 4주간으로 늘렸습니다. 강의실 수용 민원 50% 미만을 원칙으로 분반으로 시험을 진행해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시험 기간 중에는 교직원들이 동원되어 각 건물별 방역을 담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20개 라인의 비상연막을 구축했습니다. 또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캠퍼스 지킴이를 운영하여 교내 순찰 및 1m 거리 두기 및 생활방역 안내를 비롯해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해 모두 나눠주는 등 학교와 학생들이 모두 협력해 교내 감염자가 한 명도 없이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을 치러 온 1학년 조서연 학생은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1학기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라며 이번 기말고사를 위해 처음으로 찾은 학교와 강의실이 반갑게 느껴졌고 학교 측의 철저한 대비로 잠깐이지만 신입생으로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에는 교육의 대개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내용의 대면, 비대면 차이 없는 수업 방식을 보완해 새로운 대학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